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와 투자로 모두 좋은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게 이제 서울 아파트를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담자분의 한 사연을 토대로 지역을 좀 추천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좀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2월 26일 날짜 기사고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 정도 남짓됐죠. 남짓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 10억이 넘는 전세가 30%나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즉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현재까지 이제 거래 건수로 보면은요 5,814건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1,313건이나 좀 많아졌고요. 강남 3구 외에 이제 비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마용성에서도 10억 이상의 전세가 눈에 띄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에서는 이 중소형 전세도요, 지금 10억이 넘는 게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축 단지 중심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래프로 좀 살펴보죠. 서울 주요 지역 10억 이상 전세 거래 현황입니다. 단위는 이제 건수고요.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일단은 강남 3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먼저 보면은요. 강남구가 이제 2019년,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비교를 한 겁니다. 이제 강남구가 2,110건이었던 게 2,160건이죠. 뭐 얼마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 10억 이상인 전세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서초구나 송파구를 보면은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동구나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일대를 보면은요. 그래프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억 이상의 전세거래 현황이 건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원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잠실동 일대죠. 이른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경우 지난해 158건에서 올해 437건으로요. 10억이 넘는 고가 전세 거래가 무려 3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묶어가지고요. 실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주택 매매가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런 고가 전세 거래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 전세 지역이 강남권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비강남권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중소형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할 만합니다. 즉 1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전세 역시 지난해 1,050건에서 올해는 거의 2배가 늘었죠. 2,057건으로 이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중에 소형이죠. 59 이하도 235건이나 됩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옵니다. 즉 이제 보유세도 증가하고요. 이제 양도세도 올해보다 비율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세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부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있고요. 세입자가 있을 텐데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제 전가가 됩니다. 조세는 정부에서 집주인으로 세금이 전가가 되고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조세가 계속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세입자만 계속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기존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현재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고
세입자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세 전가 현상에 의해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 매매의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갭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전세나 월세로 사셨던 분들이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패닉 바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런 조세 전가 현상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뭐 다주택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세금은 절세를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매도하실 분들은 아마 올해 대부분 다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주택자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청약이 가능성이 낮으신 분들은 올해라도 빠르게 어떤 주택 매수를 거주와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고려해서 매수하시는 게 내년도의 상황을 예측을 해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메일 상담자 사연 일부를 가지고요. 지역을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예비 신부는 김포공항이고요. 예비 신랑분께서는 이제 마곡이 직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가점은 낮고요. 특히 서울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대출을 포함해서 이제 최대 6억 내외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출퇴근 위치를 고려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세 상승 가능성도 높은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길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직장 위치를 보면은요, 이 김포공항하고요, 이제 마곡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로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6억 내외 아파트를 보고 계시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투자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말고,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아파트를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을 좀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이 김포공항하고요. 마곡 일대가 직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일대를 첫 번째로, 좀 지역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제 방화동이죠. 행정구역이 여기인데요. 여기를 좀 보시면, 네, 이제 5호선 그 방화역이라고 있어요. 이 5호선이죠. 방화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화 5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좀 보시면은요, 방화 5단지죠. 세대수가 1372세대고요. 9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0평형대를 보면은요, 20평이죠. 20평을 보면은 한 6억 중반 정도 내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사용 연한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건축 연한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아파트예요. 그리고 현재 거주와 그리고 투자로서,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파트여서 사실 이제 주택을 어떤 걸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거주와 투자를 할 때는 주택이 상승을 하려면 사실 유명하지 않은 아파트는 주택이 상승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주택이 좀 상승을 하고요,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아파트를 거주와 투자로 첫 번째로 좀 보시는 거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일단은 현재 직장 위치가 이 위에 정도 되니까요. 이게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이 있죠. 신월동도 좀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지금까지 좀 낙후되어 있는데 계속 살기 좋아지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미 또 잘 아시는 아파트일 겁니다. 신월 시형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2000세대가 넘고요. 88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소형 평형이 있어요. 이제 방이 2개짜리인데, 보시면은 한 6억대 정도, 초반 정도면은 이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죠. 재건축 안전진단 1차가 최근에 통과를 해서요. 시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재건축에 첫 단추를 낀 거기 때문에 재건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용적률을 봐도 그렇겠죠. 그래서 거주와 투자로 보시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시세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더 내려와 봤습니다. 신정동에서 신월동에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이제 광명이 들어오죠. 광명은 사실상 이제 서울은 아니긴 한데 바로 서울 인근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고 봐도 사실 뭐 무관합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 뉴타운도 있고요. 철산 재건축도 있고 인근에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시세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자녀 계획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혼부부니까요. 그래서 방을 좀 3개짜리로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방을 3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두산 위브입니다. 두산 위브라고 하는 아파트고요. 이제 900세대고요. 10년은 좀 더 된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25평 기준으로 이제 방 3개짜리가 한 6억대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인근 지역이 일단은 광명 뉴타운으로 신축으로 많이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산 재건축도 입주를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5평 기준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10억이 넘어갈 지역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구축의 아파트도요, 갭 메우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뭐 6억대지만 신축의 어떤 광명 뉴타운이나 철산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를 할수록 시세가 이제 같이 갭을 메워서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거주와 투자로 보셔도 좋고요. 이제 직장 위치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의 주제는요. 거주와 투자로 모두 좋은 이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 서울 아파트 추천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최애 그 임대차법이죠. 임대차법으로 서울에 10억 넘는 전세가 30%가량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강남 3구 외 이 마용성에서도 10억 이상 넘는 그런 전세가 눈에 띄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소형 평형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건데요. 21년도에는 초강력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이 조세가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돼서 전월세 상승을 더 부채질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갭이 좀 다시 줄어들게 되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오늘은 이제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거주와 투자로 모두 좋은 부동산을 좀 추천드려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성을 좀 더 고려를 한다라고 보면은요. 아무래도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화 5단지, 신월 시형을 현재의 직장 위치와 가깝기 때문에요. 거주와 투자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 뉴타운, 철산 재건축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철산 두산 위브도 같이 좀 검토를 하시면은요. 자녀가 생길 걸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요 마지막 거를 좀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